저는 올해 63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다 한가운데서 아내가 저를 밀어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고. 하지만 제 장례식장에 웃으며 나타났을 때 아내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26이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예쁘고 착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귀엽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2년 뒤에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4식구가 됐습니다. 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을 정도는 벌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됐고 지훈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쯤 지났을 때부터 순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 불안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더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싼값으로 일감을 가져갔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 하나 들어요. 만약에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보험이라는 게 싫었습니다. 매달 돈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들어야 해요. 요즘 다들 보험 들잖아요. 결국 들었습니다.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사망하면 5억 원이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을 든 뒤부터 순이가 더 변했습니다. 저한테 차갑게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애들도 크고 해서 둘이서 가요. 여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한 뒤로 둘이서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제안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 쪽으로 가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면 좋지. 한 달 뒤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트 타는 거 어때요? 바다 한가운데 나가는 거요. 요트라는 게 비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래, 타보자. 다음 날 요트를 탔습니다. 개인 요트였습니다. 순이가 미리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선장이 혼자 운전했습니다. 우리 둘만 손님이었습니다. 요트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지도 멀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정말 좋다. 그렇게 말하며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르고 넓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밀었습니다. 힘껏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퍼덕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깜짝 놀라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여보, 여보, 살려줘. 요트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난간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웃고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손 좀 잡아줘.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선장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멀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살려줘. 제발.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요트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것을요. 왜 이러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덮쳤습니다. 물을 또 마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죽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구명조끼에 묶고 있었습니다. 어선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남자는 저를 어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누웠습니다. 물을 토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자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제가 물에 빠진 걸 봤다고 했습니다. 요트에서 떨어졌어요. 요트요? 어디 갔는데요? 벌써 멀리 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죽을 줄 알고 갔습니다. 어부는 저를 육지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폐에 물이 좀 들어갔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왜 그랬을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보험입니다. 1년 전에 든 5억짜리 생명보험. 설마 그것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가 보험금을 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5억을 받으려 했다는 생각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순이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랬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요트에서 순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저를 내려다보던 눈빛.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실수로 떨어졌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선장도 순이 편이었습니다. 그래, 일단 집에 가보자. 순이를 만나서 물어보자.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때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아니야. 나야. 당신 남편. 아니야. 당신은 죽었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어부한테 구조됐어. 순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그래, 나야.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실망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어부가 구해줬어. 근처에서 고기 잡다가 나를 봤대.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손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선장한테 바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선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못 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순이가 일부러 저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요. 선장한테 돈을 주고 공모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괜찮아. 이제 살았으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순이가 날 죽이려 했을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이가 또 제안했습니다. 여보, 등산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등산이라니. 갑자기 왜? 운동도 하고 공기도 쐴 겸이요. 둘이 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등산을 싫어했습니다. 한 번도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산을 가자니.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 그래요. 그럼 다음에. 순이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일 이후로 확신했습니다. 순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한 번 실패했으니 다시 시도하려는 것을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순이가 자는 동안 뭔가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엔 확실하게 해. 돈은 내가 더 줄게. 순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알아요. 다음엔 실수 안 할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가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대화 내역을 봤습니다. 1년 전부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
보험금 5억 나오면 우리 둘이 나눠 갖자. 3억은 너 주고 2억은 내가 가질게. 순이의 답장. 고마워요. 오빠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오빠라고요? 누구죠?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기 어디야? 궁금하신 분들은 사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료인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만 하셔도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을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이요? 숨기는 거 없어?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태연했습니다. 그래, 없으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요. 며칠 뒤 순이가 외출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뒤를 밟았습니다. 순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텔로 갔습니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습니다. 순이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자.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절벽 근처로 가. 브레이크 고장 난 것처럼 하면 돼. 순이의 답장. 알았어요. 이번엔 실수 안 할게요. 꼭 성공할게요. 토요일이면 모레였습니다. 순이가 저를 또 죽이려 했습니다. 이번엔 차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수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가 저를 죽이려는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폭로해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순이가 운전했습니다.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로였습니다.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여보, 경치 좋다. 여기 좀 천천히 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여보, 속도 좀 줄여. 위험해.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요. 차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위험하다고.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앞에 커브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커브였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대로 달렸습니다. 여보, 브레이크 밟아. 순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절벽 쪽으로 틀었습니다. 차가 절벽을 향했습니다. 난간을 들이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들을 잡았습니다. 반대쪽으로 힘껏 틀었습니다. 차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난간을 스쳤습니다. 갓길로 미끄러졌습니다. 멈췄습니다. 헉! 헉!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핸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브레이크가 안 듣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순이가 일부러 한 거라는 것을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브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순이, 브레이크 멀쩡한데? 거짓말하지 마.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밟았는데 안 듣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순이, 솔직하게 말해. 날 죽이려고 한 거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당신을 죽여요? 보험금 때문이잖아. 5억 때문이잖아.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 제주도에서 날 바다에 밀어 넣은 것도, 그 남자랑 바람 피운 것도, 보험금 나눠 갖기로 한 것도, 다 알아. 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핸드폰 봤어. 다 봤어. 카카오톡도 봤고 사진도 봤어.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순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대요.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러려면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아이들 아빠를 죽이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가 들렸어요. 마가 들렸다고요? 1년 넘게 계획한 게 마가 들렸다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트레이너예요. 처음엔 그냥 운동만 배웠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그 남자가 잘해줘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가 될 것 같아? 2번이나 날 죽이려고 했어. 2번이나. 순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순이는 조수석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 했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친구 집에 갈 거야. 며칠 생각 좀 해야겠어. 제발,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애들 생각은 당신이 했어야지. 아빠를 죽이기 전에. 순이는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뿌리쳤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순이가 널 죽이려고 했다고? 응. 2번이나. 미친.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애들이 걱정돼. 그래도 신고해야 해. 다음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순이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무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가 계속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아, 아빠 좀 바빠. 곧 갈게.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방에만 있고 밥도 안 먹어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용서 안 해주니까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애들 잘 부탁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순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방문 잠그고 안 나와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 문 열어. 순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수면제 병이 옆에 있었습니다. 순이, 정신 차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손목을 깊이 긋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면제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자살 시도를 하셨는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왜 그랬어? 죽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려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순이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순이는 감옥에 갑니다.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위험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순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순이,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뭐든지 할게요. 이혼하자. 그리고 당신은 애들한테 사실대로 말해. 내가 녹음한 것도 애들한테 들려줄 거야. 그래도 되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남자랑도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마. 알았어요. 만약 또 이상한 짓 하면 그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로. 네, 알겠어요. 퇴원 후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실을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이런 걸 듣게 해서.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지훈이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또 이상해요. 그 남자랑 계속 만나요. 뭐라고? 제가 봤어요. 몰래 만나요. 그리고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하게 한다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가 또 저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집 주변을 항상 살폈습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역 앞 카페요. 오후 3시에. 알았어. 약속 장소에 일찍 갔습니다. 카페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순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뭐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도 헤어졌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봤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그 남자랑 계속 만난다고요. 순이,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가 다 봤어. 당신 그 남자랑 계속 만난다며?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인정해. 또 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지?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 안 돼요. 제발. 늦었어. 당신은 기회를 다 썼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순이가 따라왔습니다.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뿌리쳤습니다.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순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자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요트 선장도 공범이었습니다. 순이가 돈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순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죽일 생각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순이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김민수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30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순이를 감옥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차가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 앞에 협박 편지가 왔습니다. 순이 언니를 감옥에 보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누가 보낸 걸까요? 순이의 가족일까요? 더 조심했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는 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순이 누나가 감옥에 갔어. 죽여주겠어.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집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복면을 벗겼습니다. 순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왔네요. 감사합니다. 순이의 남동생도 구속됐습니다. 주거 침입과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생명보험해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납입하신 금액은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와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근데 아빠, 엄마 면회 갔다 왔어요. 그래. 엄마는 어때?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계속 울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이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빠, 엄마 용서해 줄 거예요?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인쇄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 운영했습니다.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나중에 재혼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은. 그래도 아빠 혼자 사는 거 외로울 것 같아요. 괜찮아. 너희가 있잖아.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저는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던가요? 미워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순이가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채우지 않고 모범수로 일찍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아빠 만나고 싶대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알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순이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여보, 순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당신은? 나도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너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5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지은이가 낳은 딸입니다. 가끔 순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배신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그것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기적. 차 사고에서 살아남은 기적. 순이의 남동생에게서 살아남은 기적.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순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수입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